전세자금 대출,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죠. 네, 그렇죠. 필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대출 계약서에 보면 질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특히 혹시 모를 파산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혹시 아셨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질권 설정 여부요. 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대형 시중은행하고 또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출 처리 방식, 특히 위험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그리고 파산 상황에서는 이 질권이 별제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야, 별채권. 이름부터 뭔가 강력한 느낌인데요.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럼 먼저 대형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좀 시스템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큰 은행들은 보통 이제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 이걸 기반으로 대출을 많이 실행하죠. 보증서요? 네. 워낙 은행 자체 규모가 크니까 사실 개별 대출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전체 수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강에 아메리카노 한 통 붓는 격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니까요. 하하, 네, 와닿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질권 설정은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또 서민들 대출 문턱 높인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고요.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그럼 반대로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겠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만약에 부실이 생기면 그 타격이 훨씬 커요. 그래서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똥줄 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신중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해줄 때 거의 반드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손실이 나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온도 차이가 크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질권 설정 없이 대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이랑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은행은요, 그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자기들 손실은 메웁니다. 은행은 괜찮군요. 네, 은행 자체는 큰 타격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보증기관이에요. 보증기관은 파산한 채무자한테 구상권, 그러니까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파산 상태니까 사실상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질권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억 원이다. 그럼 이 4억 원 전체가 파산재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자금 풀로 들어가 버려요. 네. 제 보증금이요? 네. 그리고 그 돈이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그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비율대로 다 쪼개져서 배당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정작 보증기관은 자기들이 보증서 준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증기관은 그냥 일반 채권자 중 하나가 되어서 자기 채권액 비율만큼만 배당받으니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채무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또 법적으로 보장된 면제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5,500만 원까지는 파산 절차랑 상관없이 채무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보호를 받아요. 아니, 빚 때문에 파산했는데 돈을 돌려받는다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질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역 금융기관처럼 질권을 딱 설정해 놓았다면 파산 시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까 그 별채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별채권이 정말 막강한데요. 파산 절차에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요? 네.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혹은 그 채권을 넘겨받은 보증기관은 다른 채권자들이랑 똑같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파산재단이라는 그 공동풀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 여기서는 전세보증금이죠. 여기서 그냥 우선적으로 자기들 대출금을 먼저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요? 네, 완전히 우선적으로요. 파산 절차의 일반적인 배당 순서를 그냥 무시하고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야, 왕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가네요. 그럼 결국
질권이라 비슷한 채권 양도라는 게 은행이 이 보증금은 내 몫이야 하고 확실하게 찜해두는 장치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제 대출받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계약하기 전에 뭘 좀 확인해야 할까요? 그냥 질권 있나 없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내가 거래하려는 금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확보하는지, 그러니까 질권을 설정하는지 아니면 채권 양도를 받는지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둘 다 뭐 은행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방식이긴 한데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특히 채권 양도 조항 같은 게 있다면 그 내용은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거기에 질권 설정 여부가 표시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권리가 설정된 걸 모르고 세입자가 덜컥 보증금을 받아서 써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겠네요. 아, 그럼요. 그건 이제 은행이나 보증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물론 최근에 판례가 좀 바뀌어서 채권이 양도된 보증금을 임차인이 먼저 받았다고 해도 특정 혐의, 그러니까 횡령죄는 성립 안 될 수도 있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면죄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전히 사기죄라든지 다른 형사 책임 문제나 아니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주의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대형은행은 주로 보증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방식이고 지역금융기관은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 같은 방법으로 직접 담보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질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별채권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상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산을 지켜주는 아주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전세자금 대출처럼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고 꼭 필요한 금융상품인데 과연 우리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이런 중요한 조건들의 진짜 의미와 무게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다음에 무언가에 서명하실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